안녕하십니까, 정도원입니다. 혹시 카레이스키란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막상 물어보면 정확하게 카레이스키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카레이스키란 고려인들을 일컫는 말이죠.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들, 같은 한민족이지만 열악한 처우와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작년이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통큰 인터뷰에서는 고려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려인 재원센터 너머의 김영숙 사무처장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고려인 지원센터 너머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처장 김영숙입니다. 네, 너머. 예, 굉장히 시적인 제목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를 넘어서 경계를 넘다, 경계를 넘다. 차별을 넘다 이런 네.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가 된 지 80년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세 세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세 세대가 지났는데 이제 그 고려인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또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카레이스키란 말, 러시아 말로 이제 고려인이라는 뜻이 맞죠? 네. 고려인 이주의 역사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예. 고려인 이주 역사는 워낙 처참하고 우리 한인 역사, 이주 역사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이주사입니다. 고려인들은 그 19세기 말 또 일제강점기 때 경제적인 상황과 예. 그다음에 그 국권을 찾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떠나서 연해주에 거주하는 예. 한인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실제로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거기서 안정적으로 민족학교도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서 약 18만 명의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벡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사전에 인텔리들 한 2,000명 정도를 사전 처형을 하고 화물 열차에 실려서 가는 도중에 어린이나 또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사망을 했고요. 그 안에서 불모지에 뿌려져서 흩어져서 살게 된 게 이주 역사의 기본적인 강제 이주의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예. 그 후손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또 섞였겠죠, 러시아 사람들하고. 그 순수 혈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비율 혹시 그런 건 아세요? 그런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고려인 분들이 대부분 강제 이주 후에 적성민족 국가라고 해서 꼬로즈라고 같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제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스탈린 사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아직은 뭐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이제 다문화 고려인 죄송합니다. 고려인 기준으로 보면 다문화지만 혼혈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가 않군요. 예. 그러니까 정체성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셨네요. 네네. 예. 중앙아시아가 요새 좀 경제가 불안하니까 그런지 이제 고려인들, 카레이스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주로 어디서 많이 모여 있나요? 국내 고려인 거주는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한 5만 8천 정도 오유, 공식 통계가 되는데 예, 적지 않네요. 예, 여기 공식 통계에서는 또 자녀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다른 민족과 결혼한 배우자들은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않고. 그냥 비자로 분류해서 예. 방문 취업 비자, 또 동포 비자만 발급한 분들의 공식 통계가 전국적으로 한 7만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안산에 가장 많고 안산에 한 12,000에서 15,000명 정도. 어유, 많은 숫자인데요. 네, 경기도권에 한 2만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로 와 있는 건가요? 비자로 보면은 임시로 와 있는 게 되는 건데 이제 동포 비자를 발급한 경우는 계속 체류를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재입국한 것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임시로 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도 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귀향을 한 셈이네요.
기한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그 비자 정책에 의해서 임시 조치인 거죠. 비자를 기한을 늘리는 또다시 비자를 주거나 비자를 다시 받고 오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원하는 건 영주권이나 체류의 안정을 원하고 있지만 비자 상태에 따라서 안정적 체류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현재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안산 맞죠? 네. 예, 거기에 이제 고려인 마을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있습니까? 네. 어떻게 형성된 계기가 뭐 있었나요? 그러니까 안산은 떼골이라는 마을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선부 이동입니다. 거기에 고려인들이 약 한 3, 4천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안산이라는 도시가 워낙 이주민의 도시이기도 그렇잖아요.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파견업체나 일자리 소개소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시화공단, 또 바늘공단, 네. 또한 뭐 도로로 보면은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런 신규 산업단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고려인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산역보다는 또 그 상대적으로 좀 주거지가 싼 원룸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에서 좀 밀려오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고려인들끼리 모여서 살게 된 곳이 아마 고려인 마을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고려인들은 인천에도 한 4천, 5천 정도 있고 또한 뭐 경주, 화성, 또 아산, 천안 이쪽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고려인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곳이 아마도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러겠죠. 공단 지역 중심, 그 중에서도 좀 번화가가 아닌 약간 슬럼화된 원룸촌이 많은 대학가 주변이나 이런 곳으로 고려인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뭐 자기네들 자체 상점들도 많이 있나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떼골 같은 경우, 떼골 안산 고려인 마을인 경우는 눈을 감고 있으면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 언어 마을에 와 있다고 할 정도로 다 언어도 러시아어로 쓰고 있고, 그래요. 네, 가게나 상점, 파는 물품 이런 것들이 다 러시아권 또 혹은 고려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러시아인들도 많이 왕래를 하겠네요. 생각보다 그 인천 지역은 좀 러시아인들이 많이 있는데 안산 고려인 마을인 경우는 고려인 분들이 많이 오고 있고 물론 시화공단 근처에 사는 이제 공장 기숙사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중앙아시아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주로 동대문 지역 같은 경우는 동대문까지. 러시아 분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고려인 마을은 고려인들끼리 모여 산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고려인 마을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분위기가 좀 독특합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예, 고려인 마을이라고 고려인에 대한 떼골? 네, 떼골 와서 궁금해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저희랑 같은 한민족이다 보니까 특별히 입을 열지 않으면 어느 마을인지 구분은 안 갑니다. 그래도 이전에 이제 보통 이주민 도시다 이러면 막 예를 들어 좀 무섭고 시끄럽고 밤중이면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운 뭐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떼골 같은 경우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 이주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안전하겠네요. 아주 안전하고 낮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골목에서 많이 뛰어놀고 아이들 소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그 마을에 아이가 없어서 그 한 4, 5년 전, 3, 4년 전에 인근에 있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바뀌었네요. 실제로 고려인 아이들이 너무 늘어서 학급 수를 더 정설하고 학교를 더 반을 교실을 더 늘리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골목마다 아이들이 넘쳐나고 저녁에는 이주 그 노동을 하시다 보니까 밤늦게 오다 보니까
뭐 와서 들어와서 자기 바쁘죠. 그리고 이제 가끔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같은 가족들끼리 혹은 친지들끼리 모여서 뭐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이래서 뭐 조금 시끌시끌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른 거리에 비해서 아주 조용한 마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이제 일하러 들어오겠죠? 이제 근로자로 들어오긴 한데 네. 보통 우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비자를 받고 오는 것과는 다르게 재동포 비자 혹은 방문 취업 비자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입국 동기는 대부분 일을 하러 오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족 위주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녀들 네. 동반도 있고 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할머니들이나 조부모나 이런 분들이 같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돌봐주느라고. 네. 그 고려인 마을 자녀들은 다문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현재 고려인 그 다문화 가족법에 의하면 네. 국민의 배우자나 국민의 배우자 자녀들의 다문화 가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고려인 동포들은 실제로 법적인 사회적인 위치는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혜택을 외국인이구나. 네, 전혀 못 받고 있고 보육이나 교육 뭐 이런 거에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고려인 4세에 대한 이제 처우가 이제 열악하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4세뿐만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세의 가장 큰 문제는 체류에 대한 문제이고요. 네. 또한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보육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들의 보육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고려인 동포인 부모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데 고려인 동포분들이 또 이주와 이주를 거듭하면서 한부모 가정의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도 저희 현재 제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활고도 많이 겪고 있고 고려인 4세 아이들이 여기서 학년기를 보내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어에 익숙한 아이들이 이후에 성인이 되면 떠나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떠나면 가족들은 여기 현재 한국에 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국적만 그 나라인 곳으로 돌아가서 또 노동 비자를 받거나 3개월 비자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출입국을 반복해야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비자를 좀 개선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뭐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시급한 게 사실 고려인 4세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고려인 4세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엄마랑 같은 밥상에 앉아 있어도 부모님은 동포, 자녀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 되면은 외국인으로 체류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시급해서 네. 작년에 비자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80주년을 계기로 고려인 특별법 개정 발의를 했지만 네. 현재는 계류 중에 있고 고려인 4세에 대한 임시 조치만 이루어져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전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어떨까요? 현재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없어요? 언어도 안 되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고려인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사실은 잘 생소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고려인이 누군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내에 체류해서 있는 줄도 모르고 가장 큰 문제는 또 한 부분으로는 조금 저희가 뭐 약간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투표권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정치에 아. 입법하시는 분들의 별로 관심사에서 관심사에서 벗어나죠.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이제 연해주에 갔던 적이 꽤 됐는데 제 인상은 뭐였냐면 우리의 원형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우리는 많이 변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된장 냄새가 어렸을 적 된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주 시대 때 그대로 살고 계시고 우리는 뭐 이제 서구화 물결에 막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옛날 삶을 보려면 고려인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동의하세요? 아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예. 더더욱 더, 예. 우리 할머니 때 예. 정서나 예. 그다음에 간혼상제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월 6일이 한식 명절인데 우리 한식 명절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 오는 날이죠, 뭐 그냥. 예. 근데 지금 한식 차례를 지낼 정도로 그래도 고려인의 정체성을 좀 지키고자 하고 있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많이 변화도 됐지만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강제이주 속에서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은 그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고 우리와 환경이 굉장히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원형을 지키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니까 네. 우리가 좀 특별하게 보호나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려인 동포법이 따로 있다고요? 네, 고려인 동포법이 고려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고려인 동포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해외 거주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고려인 동포법이 있기 때문에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를 지원할 수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말한 식으로 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제 사실 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도 비례대표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봐달라는 의미에서 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이런 방송 같은 걸 보면서 좀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어떻습니까? 비자 발급 문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고려인의 비자 발급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고려인들의 보통 입국 비자는 방문 취업 비자와 재외동포 비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재외동포 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해서 한국에 체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에서도 차별을 합니다.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냐. 그래요. 나라가 안정적으로 사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재외동포 비자를 주고 예. 중앙아시아나 조금 어렵고 불법 체류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재동포 비자를 주지 않고 대학을 나온 경우는 재동포 비자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는 거고요. 특히 뭐 비자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발급돼서 입국은 상관이 없는데 가장 시급한 건 고려인 사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면 단기 비자밖에 주지 않아서 3개월 단위로 출입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취업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취업 상황이 어때요? 주로 고려인들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고 있죠.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파견직, 아르바이트직에 근무하고 뭐 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 거고 비자에 따라서 또 취업 제한 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뭐 산재를 당하거나 임금 체불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고요. 그것 때문에 또 산재나 이런 경우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인 이주자보다는 더 불리한 여건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네요. 외국인 이주자인 경우는 이제 노동부에 관할해서 취업처가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소양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데 반해서 방문 취업인 경우는 그냥 무작정 입국을 하니까 언어도 전혀 안 된 상태. 그다음에 그 파견직,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임금 체불의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문제가 제일 그 장애가 되고 있네요. 여기 들어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동포 관련해서 그
기본적인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 또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이주 노동자다 보니까 다문화 뭐 교육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낮에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밤에 교육을 받거나 주말이나 일요일 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각 지자체마다 동포 관련 특히 고려인 동포들은 영어도 안 되거든요. 러시아권에 살기 때문에 그렇네요. 언어권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지역마다 이런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들을 좀 마련해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겠네요. 뭐 그 파견직 아르바이트 자체가 제 회사에서 일감이 많이 몰릴 때는 사람을 많이 뽑았다가 일감이 없을 때는 바로 뭐 이렇게 사람을 해고하거나 뭐 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니까 아르바이트 수를 줄이면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수입이 굉장히 많이 폭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파견직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의료보험료도 상당히 네, 비싼 비싸죠. 상태다 보니까 의료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네. 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거나 이랬을 때 뭐 모든 가족 지인들의 생활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참 악조건이네요. 네. 지금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만 지금 몸담고 계신 너머 네. 어떤 계기로 시작된 단체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언어 문제가 고려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밤에 야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야학을 그래서 했구나. 밤 10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밤 11시에 수업을 마치는 형태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생활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고충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국내 체류 고려인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것,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이 주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학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주 활동은 역시 야학인가요? 한국어 교육하고 성인 대상은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동반 자녀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방과후 학습 지도들도 중요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했다시피 생활 통번역이나 학교를 가거나 건강보험을 만들어도 번역하거나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생활 통번역 지원 상담, 뭐 아주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네요. 상담소 이름을 별별 상담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너머의 역할이라는 게 그냥 뭐 무한정이네요. 멀티센터죠. 네. 사실은 이건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지원 조례도 없고 상위법인 근거법도 없기 때문에 민간 기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머는 어디 한 군데인가요? 현재는 네,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많이 생길 텐데 네. 이제 확산돼 나갈 텐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중요한 일 순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고려인 동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언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동반 자녀들을 위한 학습 지원들. 네. 동반 자녀 역시 네,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방문 학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 고려인 동포들 자녀들인 경우는 네, 언어가 전혀 되지 않고 예, 그렇지만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 조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수요에 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과후 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한국어 수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학습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인 4세 자녀들에 해당되는 이 학생들인 경우는 다문화 가정인 경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네, 언어를 할 수 있는 가족이 한 명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고려인 자녀들인 경우는 부모들이 아예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통역을 해주는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생활 문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커뮤니티를 지원해서 그들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살 수 있고 건강한 이웃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 지원을 하는 것도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24시간 갖고 되겠어요? 저희 근무 시간이 그래서 네.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 반입니다. 너무 심한데요. 매일입니다. 네.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나. 그 고려인 문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나 개선돼야 될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내 체류 고려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려인에 대한 체류권 보장과 체류권 보장. 네. 그다음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고려인 특별법 개정이나 동포법 개정들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차별과 또 좀 편견 같은 게 많이 있죠, 아무래도. 아직은 고려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국으로 알고 왔는데 외국인으로 취급을 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파하고 예. 또한 선조가 어쨌든 조상들이 국권을 찾기 위해서 이주를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 예. 그다음에 같은 동포로서 인정해주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저도 가끔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한이 맺혀 있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밝아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예. 그 고난사였죠. 생활 자체가. 발관을 했다 그러나? 네. 1대부터 2대, 3대를 거쳐서 그 연해주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만하면 그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정말 맨바닥에서 살만하면 소련이 붕괴돼서 다시 또 이주를 하면서 인근 국가의 이주 노동자가 되거나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주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또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살만하니까 고려인 4세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한국에 더 이상 체류 근거가 없다 떠나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활을 만족해하는 이유들은 그쪽에 본국에서 살았던 경제적인 이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시련들이 아마 현재 생활에서도 밝게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당사자들도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한국어 교육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스스로들이. 네네. 근데 문제는 저희도 한국어 교육을 계속 기초 교육을 하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인 밀집 거주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공간이라도. 네,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아름아름해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뭐 어떤 그 사회 통합을 하거나 이런 한국 사회 문화를 배우거나 질서를 배우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연변 갔을 때 또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 네 부류의 이제 한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지상사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연해주. 연변이나 이런 연변도, 이제 예, 교포들이 네. 또 예, 와서 예, 이제 또 사는 경우가 있고 고려인들이 있고 네네. 또 북한 벌목공들이 있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한 순서대로 잘 사는 그 어려운 순서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벌목공들 북한 사람들이고 그 고려인들이 이제 그 다음이고 그래도 연변 출신 그러니까 중국 출신 교포들은 좀 오히려 또 나은 편이 있더라고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동포들 언어가 되니까 언어가 되니까 그렇구나. 정보나 그다음에 뭐 그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도 되고 또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고 워낙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같은 동양권 문화에서 살았던 것들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동포만 피만 이제 같은 섞였지 너무 언어 쪽으로 너무 격리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핸디캡이 이제 작용하네요. 네, 언어 문제도 사실은 그 스탈린 치하에서는 저희 민족학교가 있거나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빨리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내왕이 없었던 없었죠. 부분들은 예. 그때는 뭐 철의 장막이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언어를 잃어버리는데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고려인 사업을 하게 되신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 야학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 고려인 자활기업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연해주로 다시 제2주한 고려인들의 만든 농장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에 와서 국내 분들에게 유통하고 같이 판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국내에 이제 고려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한국어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몇몇 분들이 저희와 같이 저희 단체를 만들었던 분들이 와서 자원활동을 한 게 계기가 되는데요. 저는 언어를 러시아어를 못해서 사실은 지원단체에서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들을 여기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단체에서 설립하고 같이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뭐 운명적인 거죠, 뭐.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라도 해봤어요? 전혀 몰랐죠. 그렇죠. 예, 전혀 몰랐죠. 네. 근데 예. 지금 어디 보람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힘들지만. 보람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아직은 제도권 안에서 고려인 동포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민간단체라도 열심히 지원 활동들을 하고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말 그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하소연을 하거나 이 부분을 해결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려인 분들이 또 그 가장 큰 게 가족애인 것 같아요. 가족애가 없었으면 이분들이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아마 견디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가족끼리 서로 뭉쳐서 도와주고 또 같이 지원해주고 힘이 돼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법을 만들어야 지원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지원을 되는 거죠. 전혀 못 받고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노머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네. 그 안산시에서 고려인 문화센터를 위탁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다음에 건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관련 법이 그러니까 이제 고려인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더라? 고려인 특별법이요. 특별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네, 절실합니다.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마쳐야 될 시간이 왔는데 이 자리에 나오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공식 질문이 돼요. 내게 다문화란 무엇인가? 다문화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죠. 네. 예, 역시 그냥 답이 딱 나오시네요. 네. 이제 미래는 다문화에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미래 가치는 투자다. 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고려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시는 김영숙 사무처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고려인은 우리 민족 동포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들을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소통, 화통, 능통, 정두원의 통큰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